60세 이상이라면 반드시 섭취해야 할 채소 4가지와 절대 피해야 할 채소 4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모든 채소는 건강에 좋다고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건 매우 위험한 오해입니다. 최근 놀라운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노인의 99%는 특정 채소가 혈당을 은밀히 높이고 관절 염증을 유발하며 심지어 사망 위험까지 83%나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반드시 드셔야 할 채소 4가지와 절대 손대지 말아야 할 채소 4가지를 순서대로 알려드릴 겁니다. 특히 한 연구에서는 가장 흔한 채소 하나가 심부전 위험을 91%나 높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반대로 올바른 채소를 선택하면 염증을 줄이고 기억력을 높이며 심지어 수명을 12년 이상 늘릴 수도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댓글로 어느 도시에 계신지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가장 효과적인 채소부터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제4위 자색 양배추. 겉보기엔 흔한 채소 같지만 자색 양배추는 몸속에서 아주 독특한 작용을 합니다. 특히 노년층에게는 가장 과소평가된 한겸식품 중 하나입니다. 보라색을 띠는 이유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천연 항산화 성분 때문입니다. 이 성분은 몸속으로 들어가서 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염증을 강하게 억제합니다. 2020년 미국 임상영양학 저널에 따르면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채소를 자주 섭취한 노인은 심장병 위험이 24% 감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색 양배추는 위장 건강에도 뛰어납니다. 천연 프리바이오틱스와 섬유질이 풍부하여 장내 유익균을 먹여 살리고 결과적으로 면역력을 직접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복부, 팽만암, 감소 감염, 빈도 감소 음식, 영양 흡수력 향상, 이 모든 변화가 건강한 장에서 시작됩니다. 이 시기에 몸은 음식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며 이건 정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섭취 팁, 생으로 드시거나 살짝만 익혀서 드세요. 너무 익히면 안토시아닌이 파괴됩니다. 샐러드나 코울슬로에 잘게 썰어 올리브 오일과 사과 식초를 뿌려보세요. 볶을 때는 짧은 시간만 조리하고 강황이나 마늘을 곁들이면 한겸 효과가 더욱 커집니다. 간단하고 저렴하지만 혈압 관절통 소화 불량을 관리하는 데 탁월한 채소입니다. 오크라는 조리했을 때 끈적한 식감 때문에 꺼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60세 이상이라면 오히려 이 초록색 꼬투리 채소가 꼭 필요한 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오크라가 노년층에게 유익한 이유는 바로 혈당 조절 능력입니다. 오크라 내부에는 뮤실리즈라 불리는 수용성 섬유질이 풍부합니다. 이 젤리 같은 물질은 위장에서 당 흡수를 느리게 만들어줍니다. 왜 중요할까요? 나이가 들수록 인슐린에 대한 민감도는 떨어집니다. 인슐린은 혈액 속 당을 세포로 보내주는 호르몬인데 이 기능이 저하되면 당이 혈관에 쌓여 심장병, 뇌졸중, 신장질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크라는 이 위험을 바꿔줍니다. 2021년 식품과학영양학 저널에 실린 연구에서는 8주간 매일 오크라를 섭취한 사람들의 공복 혈당이 평균 20%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는 약물이 주는 효과와 비슷하지만 부작용은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오크라는 플라보노이드와 쿼세틴이라는 항산화 물질도 풍부해 뇌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초기 기억력 저하나 인지장애, 뇌 안개 브레인포그를 겪고 있다면 더욱 유익합니다. 또한 오크라는 비타민 K가 많아 뼈 건강과 혈액 응고를 돕고 엽산도 풍부하여 적혈구 생성과 에너지 회복에도 좋습니다. 이러한 영양소는 낙상이나 골절 위험이 큰 노인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섭취 팁, 기름을 최소화하고 빠르게 조리하세요. 살짝 찌거나 국찌개에 넣으면 끈적함을 줄이면서 영양소는 지킬 수 있습니다. 조리 전 식초에 30분 정도 담가두면 끈적임이 줄어듭니다. 오븐에 구워 먹는 방법도 좋습니다. 오크라를 얇게 썰고 소금과 올리브유를 살짝 뿌린 후 고온에서 바삭하게 구워보세요. 처음엔 입맛에 맞지 않을 수 있지만 심장 혈당 두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효과를 알고 나면 꼭 먹게 되는 채소입니다. 이 채소 하나가 노화된 몸을 더 강하고
균형 있게 유지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비트는 단순히 색이 화려한 뿌리 채소에 그치지 않습니다. 60세 이후에는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가장 강력한 천연 치료제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동맥벽이 딱딱해지고 혈압이 높아지며 심장은 점점 더 많은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이럴 때 비트가 도움이 됩니다. 비트에는 천연 질산염이 풍부한데 이 성분은 체내에서 산화질소, 나이트릭 옥사이드로 변환되어 혈관을 이완시키고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 심장 부담을 줄여줍니다. 2019년 고혈압 연구 H-Hypertension Research 논문에 따르면 비트 주스를 하루 한 잔씩 4주간 마신 노인의 수축기 혈압이 평균 11포인트나 감소했습니다. 이 순환 효과는 뇌 건강에도 직접적입니다. 뇌는 항상 일정한 혈류를 필요로 하는 기관입니다. 집중력, 판단력, 기억력은 모두 혈류가 원활할 때 유지됩니다. 2017년 노인의학 저널에서는 운동 전 비트를 섭취한 노인들이 전두엽 기억과 판단 담당 부위의 혈류가 증가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비트는 단순히 심장뿐만 아니라 생각력까지 유지해주는 채소입니다. 또한 베탈라인이라는 강력한 한겸 항산화 성분도 풍부하여 관절염, 만성 통증, 염증성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도 효과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망간과 엽산이 풍부하여 에너지 대사와 적혈구 생성에도 좋습니다. 이는 60세 이후 자주 느끼는 무기력함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섭취 팁: 비트는 오븐에 구워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영양소 손실 없이 천연 단맛이 살아납니다. 사과 생강과 함께 스무디로 드셔도 좋고 밀폐퍼센트 무가당 비트 주스도 괜찮습니다. 시간이 없다면 진공 포장된 익힌 비트를 구입해 바로 썰어 드셔도 됩니다. 비트는 강렬한 색을 가졌지만 그만큼 강력한 효능을 가진 채소입니다. 심장과 뇌 건강 에너지, 면역력까지 동시에 챙길 수 있는 강력한 한 가지 선택입니다. 케일은 단순히 유행하는 슈퍼푸드가 아닙니다. 60세 이후의 삶을 건강하게 지탱해주는 가장 핵심적인 채소입니다. 케일이 특별한 이유는 몸의 여러 기관에 동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특히 노년기에 중요해지는 두뇌 심장뼈 건강을 한 번에 챙겨줍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성분은 루테인과 지아잔틴이라는 천연 색소입니다. 이들은 망막과 뇌세포를 보호하는 카로티노이드 계열의 항산화 물질입니다. 60세 이후에는 황반 변성과 인지 저하 위험이 크게 증가하지만 2020년 뉴럴로지 저널에 따르면 루테인과 지아잔틴 섭취량이 높은 노인은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32% 느렸다고 밝혀졌습니다. 즉, 케일을 자주 먹는 사람은 기억력, 주의력, 독립성 유지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또한 케일은 심장 건강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칼륨이 풍부하여 나트륨을 중화시키고 혈압을 낮춰주며 마그네슘은 심장 박동 조절에 필수인데 많은 노인이 부족해하는 성분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비타민 K 함량이 매우 높아 뼈 건강을 강화하고 혈관의 석회화를 막아줍니다. 단 한 컵의 케일로도 하루 비타민 K 권장량의 600% 이상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케일에는 글루코신 올레이트와 캠페롤이라는 강력한 한겸 성분이 있어 만성 염증을 예방하고 뇌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2018년 노화신경과학 프론티어에 따르면 정기적인 케일 섭취는 뇌의 감각 처리 및 기억 영역의 신경 활동을 향상시킨다고 밝혀졌습니다. 섭취 팁: 주의하실 점은 날 것으로 많이 먹지 마세요. 생케일 속 일부 성분은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리브유와 마늘로 3-5분 정도 가볍게 볶아 드세요. 또는 국스튜에 넣어 부드럽게 조리하셔도 좋습니다. 케일 칩으로 즐기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케일 잎을 찢고 올리브유와 소금을 살짝 바른 후 저온 오븐에 바삭하게 구워보세요. 보관도 쉽고 가격도 착하며 흡수율도 뛰어난 채소. 단순한 보충제가 아닌 몸이 알아서 받아들이는 자연 그대로의 영양제입니다. 결론: 지금 당장 식단에 케일을 추가하세요. 심장을 보호하고 두뇌를 지키며 몸 전체의 회복력을 높여주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채소, 바로 케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채소 4가지는
60세 이후에 건강을 회복시키는 중요한 식품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금부터 소개할 채소들은 혈당을 올리고 관절에 염증을 일으키며 장기 기능까지 해치는 위험 요소가 됩니다. 아래로 갈수록 더 해로우니 꼭 집중해서 확인해 주세요. 제4위 옥수수 콘 옥수수는 여름 바비큐나 수프 통조림 등에 자주 쓰이며 익숙한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매우 위험한 채소로 바뀔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식이섬유도 있고 맛도 좋지만 옥수수의 진짜 문제는 혈당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옥수수는 혈당 지수가 매우 높아 설탕이 많이 든 시리얼보다도 빠르게 혈당을 올립니다. 이로 인해 인슐린이 급격히 분비되고 시간이 지나면 세포가 인슐린에 둔감해져 당뇨 전 단계 또는 제2형 당뇨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2020년 당뇨병 관리 디아베티스 케어 연구에 따르면 옥수수처럼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을 자주 먹는 노인은 인슐린 저항성과 심혈관 질환 위험이 46%나 높아진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옥수수는 지속적인 에너지를 주지 못하고 짧은 시간만 혈당을 높였다가 곧 떨어지는 롤러코스터 같은 패턴을 만듭니다. 이는 심장에 부담을 주고 호르몬 균형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가끔 즐기는 정도는 괜찮지만 식사의 중심이 되어선 안 됩니다. 대신 혈당 지수가 낮은 애호박, 콜리플라워 같은 대체 식품을 활용하세요. 특히 단맛을 강조한 스위트콘 크림, 옥수수 설탕이 첨가된 통조림 옥수수는 피하셔야 합니다. 옥수수는 독이 아닙니다. 그러나 60세 이상에서는 혈당과 심장에 조용한 방해꾼이 될 수 있는 채소입니다. 지금까지 모르고 드셨다면 오늘부터 줄이고 더 현명한 선택으로 바꿔보세요. 감자는 많은 분들이 편안함과 추억을 느끼는 음식입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이 친숙한 채소가 건강에 숨은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감자는 전분 함량이 매우 높고 혈당 지수가 높은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즉, 섭취 직후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인슐린이 급증한 후 다시 급격히 떨어지는 혈당 롤러코스터 현상을 유발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췌장이 지치고 인슐린 감수성이 떨어지며 내장 지방이 쌓이고 결국 당뇨신경 손상, 심장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16년에서 7만 명 이상을 추적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감자를 주 4회 이상 먹는 노인은 고혈압 위험이 30% 증가했습니다. 또한 감자는 다른 알록달록한 채소처럼 항산화 성분이 많지 않고 껍질을 벗기면 섬유질도 거의 없어집니다. 게다가 감자는 대부분 가장 해로운 방식으로 조리됩니다. 튀기거나 버터와 소금을 듬뿍 넣어 으깨거나 짠 조미료와 함께 먹는 방식이 대부분입니다. 주의사항, 튀긴 감자는 고온에서 조리되며 아크릴라마이드라는 혈관에 염증을 유발하는 유해 물질이 생성됩니다. 감자에 치즈나 나트륨이 많은 소금을 추가하면 신장과 혈관에 큰 부담이 됩니다. 설령 삶아 먹더라도 혈당을 빠르게 상승시키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감자를 먹은 후 왜 이렇게 피곤하지? 배는 부른데 몸이 더 무겁네 라고 느끼십니다. 이는 탄수화물 과잉이 에너지 시스템에 부담을 주고 심장과 신경을 약화시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감자를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상적인 반찬으로 계속 섭취하는 것은 분명 위험합니다. 대체 방법, 고구마는 더 많은 섬유질 항산화 성분을 제공하며 혈당 지수도 낮습니다. 계피와 올리브 오일로 구워서 드시는 방식을 추천합니다. 결론적으로 감자는 익숙하고 저렴하며 만족감은 높지만 60세 이후에 가장 피해야 할 염증 고혈압, 혈당 불안정의 3요소를 동시에 악화시킵니다. 이제부터는 감자보다 나은 선택지를 습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지는 흔히 칼로리가 낮고 건강한 채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분들에게는 뜻밖의 위험을 내포한 식재료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지에 포함된 알칼로이드라는 천연 화학물질 때문입니다. 이 물질들은 식물의 방어 성분으로 자연에는 흔하지만 민감한 사람에게는 염증을 일으키고 소화기관 근육 관절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가지에 특히 많은 솔라닌, 소라민에, 꽉나산닌, 나산인에 은 2011년 연구에서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신경세포 간 신호를 방해할 수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즉, 관절염, 근육통, 신경통이 있는 노인에게는 가지가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많은 노인분들이 가지를 구워 먹은 후 관절이 쑤신다, 몸이 무겁고 기운이 없다고 느끼는 이유는 바로 이 알칼로이드 반응 때문입니다. 게다가 가지는 조리 시 기름을 많이 흡수하는 특성이 있어 열 플러스 기름 플러스 알칼로이드의 조합은 체내 염증 유발 환경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에는 옥살레이트, 옥사라테라는 성분도 포함되어 있어 신장 결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 신장 기능은 자연스럽게 저하되기 때문에 이 성분은 위험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섭취 시 주의할 점, 가능하면 껍질을 제거하고 소금물에 담가 쓴맛을 제거한 뒤 작게 썰어 충분히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조심해도 신장 소화기 염증 질환이 있는 노인분들에게는 가지를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맛과 모양은 멋지지만 몸속에서는 조용히 해를 끼칠 수 있는 식재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대체 식품들이 있으니 지금부터는 가지 대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 안전한 채소를 선택해보세요. 토마토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선한 토마토는 건강에 매우 유익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통조림 토마토입니다. 통조림 토마토는 가격도 저렴하고 보관도 간편하며 찌개나 스튜 파스타 소스로 활용도가 높지만 60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은밀하지만 치명적인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통조림 안쪽에 코팅된 화학물질 BPA, 비스페놀 A입니다. 이 물질은 금속이 녹지 않게 방지해주는 용도지만 동시에 호르몬 교란 물질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과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에 영향을 미쳐 체중 증가, 피로, 기분 변화, 심장 리듬 불안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2020년 환경연구 Environmental Research에 따르면 혈중 BPA 수치가 높은 사람은 심장질환 위험이 91% 증가한다고 보고됐습니다.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것은 토마토의 강한 산성 성질입니다. 이 산성은 캔 내부에 BPA 코팅을 녹여내어 유해 물질이 토마토 속으로 직접 침투하게 만듭니다. 추가 위험 요소, 통조림 토마토에는 나트륨 소금 또 많이 들어 있습니다. 1컵만 먹어도 하루 권장량의 1사 이상을 넘깁니다. 고혈압, 심장약 복용 중인 분이라면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노화가 진행되면 간의 해독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화학물질은 몸속에 더 빨리 축적되고 피부 장기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안전한 대안, 생토마토로 직접 소스를 만들어 드세요. 또는 유리병에 담긴 BPA 프리 토마토 소스를 선택하세요. 통조림을 꼭 써야 할 경우 물에 헹군 후 나트륨을 줄이도록 하세요. 가장 좋은 방법은 신선한 토마토를 올리브 오일과 마늘에 구워 드시는 것입니다. 리코펜은 그대로 섭취하면서 BPA와 나트륨의 해로움은 피할 수 있습니다. 토마토는 선해 보이지만 통조림 형태는 조용한 화학적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 호르몬 균형과 심장 건강에 민감한 시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60세 이후의 식사는 단순한 끼니가 아닙니다. 매번의 식사가 당신을 회복시킬 수도 있고 조용히 해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사실을 통해 이제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다. 모든 채소가 항상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채소는 심장을 살리고 기억력을 지키고 염증을 잠재우며 수명을 연장시켜줍니다. 하지만 어떤 채소는 혈당을 조용히 올리고 관절을 붓게 하고 장기 기능을 떨어뜨리며 노화를 가속화시킵니다. 좋은 채소들은 자연스럽게 호르몬을 균형 잡아주고 장 건강을 살리며 뇌의 활력을 되살려줍니다. 나쁜 채소들은 건강한 척하면서 당신의 신장장 면역력 균형감을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제 여러분은 그 진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랐던 채소는 무엇이었나요?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건강한 70대 80대를 위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이것이 더 많은 분들에게 진실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우리 몸은 올바른 식사만으로도 놀라운 회복을 만들어냅니다. 절대 스스로를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제대로 해냅시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 서지훈 원장이었습니다.